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을 소개합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김성환 시사평론가, 그리고 장혜찬 시사평론가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청와대가 박영선 그리고 김현철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 박영선 후보자 고발에 들어갔고요. 오늘 구로구 지역구까지 대거 찾아가던데요. 현장 모습을 먼저 보시고 오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지 않고 오히려 야당 청문위원들의 입을 막으려는 그런 자세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어디서 이렇게 겁박을 합니까? 위원장께서 사과를 받아내셔야 된다 하는 말씀을. 저는 이 자리에서 이렇게 장관 후보자의 청문을 하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제 스스로도 굉장히 비참함을 이렇게 느끼고 모욕감을 제 스스로 느낍니다. 윤한영 의원께 전직수만 웃는 이 얘기가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아무리 그래도 오만불선하기 짝이 없다는 얘기죠.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사과하십시오, 사과. 예,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하십시오. 정회를 하겠습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꼭 필요한 핵심적인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청문회를 정치공세의 장으로 만들어가면서 엉망진창 무력화시켰습니다. 후보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아 부득이 오늘 고발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박영선 의원은 스스로 사퇴하라. 오늘 한국당 의원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요. 참 분주하게 박 의원의 지역구 쪽으로 갔습니다. 구로구청의 영등포구청 그리고 자택까지 가던데요. 장혜찬 평론가님, 이게 어떤 뜻입니까? 기본적으로 박영선 의원이 과태료 낸 부분이나 이런 여러 가지 한국당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 청문회 자료를 미제출한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 부분들 자료 확보를 하기 위해서 간 것으로 보여지는데 저 자리에 간다 해서 실제로 그 자료 필요한 자료들을 현장에서 확보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당 의원들이 분주하게 뛰어다니면서 우선은 지지자들에게 이렇게 열심히 싸우고 있다. 네. 우리가 그냥 호락호락하게 청문회를 넘겨주는 것이 아니다는 사인을 보내고요. 또 다수의 국민들 입장에서는 박영선 후보자가 이렇게 문제점이 많은 후보자라는 것을 하나라도 더 집어내서 부각하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네. 지금 검찰에 10가지 혐의로 박영선 후보자를 고소를 했어요. 네. 실제로 장관 후보자를 이렇게 고소까지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던 것 같은데. 혐의도 10가지나 되고 많더라고요. 네, 직권남용, 업무방해, 정치자금법 위반, 선거법 위반, 예전에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박영선 후보자가 그 스켈레톤 금메달 따자 들어갔던 부분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때 논란이 됐는데 지금 그 부분까지도 업무 방해로 다 고소 고발을 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고소 고발을 하고 구로구청을 방문해도 네. 청와대에서 박영선 후보자를 임명 강행하겠다는 기조를 한국당도 모르지 않습니다. 또 실정법상 대통령의 임명을 막을 방법도 없고요. 네네. 그러나 이렇게 여러 가지 과정에서 딴지를 걸어놔야 나중에 뭔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거봐라 우리가 말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할 만큼 했다 이렇게 명분을 쌓을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특히나 지금 한국당이 당초에는 7명 모두 부적격하려다가 3명에 대해서는 청문보고서 채택은 해주기로 했습니다. 네네. 실제로 지금 2명은 벌써 채택을 했고 진영 후보자도 채택을 했죠. 그러니까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문재인 정부가 야당과 소통하지 않는다, 오만하다, 불통정부다 이런 이미지를 쌓기 위해서 박영선 후보자를 공격하는 한편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까지도 같이 공격하는 그러한 전략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김성환 평론가님, 지금 야당 측에서는 강행을 하면 이제 원만한 국회 협조 안 될 거다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인사라인 경질 요구에도 뭐가 문제냐라고 청와대는 되묻던데요. 이게 비리를 감추려 김학의 동영상을 박영선 후보자가 내밀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그건 자유한국당 주장으로 보이고요. 네네. 저는 과연 앞으로 장관 후보자가 나와서 청문회 받으려고 하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청문회에서 말하고 청문회에서 나왔던 내용을 가지고 10가지 혐의로 이렇게 고발까지 하는 경우는 네. 제가 볼 땐 전무후무한 일인 것 같아요. 야권이 너무 지나치게 정치 공세를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야권 입장에서는 특정한 후보를 네. 용인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야권이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문제이기 때문에 그럴 수 네네. 있거든요. 근데 박영선 후보자가 그 외에 특별하게 지금 결격사라고 얘기될 만한 게 있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네. 그럼 거꾸로 생각하면요. 앞으로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야당한테 장관을 일일이 다 허락받고 임명해야 되는 겁니까? 야당 입맛에 안 맞을 수도 있고
국정 철학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다르다고 하는 것 때문에 또 그 사람이 과거 국회의원으로서 청문위원으로 많이 활동했다는 이유 때문에 마치 복수를 하듯이 보복을 하듯이 저렇게 네. 검찰에 고발하고 이러는 게 과연 맞는 것이냐. 그러니까 야당이 공세를 펴고 공격을 할 수 있지만 저렇게 실제로 소송으로 이어지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야당 측에서는 자택 리모델링 비용 3억 원도 업체에 대납시킨 의혹까지 모든 게 자료 제출이 잘 안 되고 있어서 검증이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던 것 같은데요. 박영선 의원에게 왜 이렇게 집중을 하는 걸까요, 야당이요? 이종원 평론가님. 제가 보기에는 황교안 지키기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어찌됐건 뭐 김학의 이 동영상 CD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집중적으로 이슈화가 많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지금 안 그래도 지금 그 사건 지금 재수사에 지금 돌입을 한 상황이고 네. 이런 상태에서 지금 뭐 황교안 대표의 관련설이 지금 뭐 계속 지금 불거지고 있는 그런 네. 국면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상태에서 뭐 황교안 대표의 대응이라고 하는 것이 아직까지는 그 사안과 관련해서 지금 명쾌한 해명을 지금 내놓고 있지 못한 그런 국면이라는 거죠. 자, 그 대신에 제가 보기에는 우회로를 좀 뚫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박영선 이슈를 오히려 더 이쪽으로 네. 유발을 해서 이쪽을 집중 공략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우리가 황교안 지키기 부분에서는 양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정치적인 메시지를 네. 지지층을 향해서도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이고 또 여당을 향해서도 지금 마찬가지 그 메시지를 지금 발신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안 그러면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이렇게까지 10가지 혐의를 적용해가지고 그러게요. 고발을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네, 마치 폭죽 터지듯이 고발 행진을 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인데요. 지금은 흐름을 박영선 후보자에서 좀 조국 수석으로 넘기는 것 같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대 동기 조국 수석에 대해서요, 소통령이 아닌 조통령이라고 이야기를 하던데요. 요즘 거의 매일 아침 말로 말을 만드는 조어 정치에 심취하신 것 같습니다. 한번 영상으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로남불 정권에 이어서 이제 내책남불이라는 새로운 닉네임을 얻었습니다. 아들이 먼저다 조동호, 통과의뢰 김현철, 그다음 짝지의 신 진영, 빵원 후보 문성혁, 위선 영선 평창 패딩 영선. 저는 이번 개각이 친위대 개각이다 이렇게 정의해봤습니다. 친북 성향 개각이고 위선 개각이고 대충 개각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국민 눈높이 개각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 문높이 개각이라고 봅니다. 북한 아니면 적폐밖에 모르는 북적 정권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조국, 조현옥 인사 라인, 이른바 조조 라인의 철통 방어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민보다 조조 라인이 더 소중한지 묻고 싶습니다. 과거에 대통령 밑에 소통령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은 조통령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장인찬 평론가님,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이건 나경원 원내대표가 직접 쓰시는 말인가요? 글쎄요, 저는 뭐 최근에 원내대표 경선 나왔을 때부터 나경원 원내대표 측에 굉장히 유능한 참모진이 붙었다는 풍문은 여의도 정가에서 돌고 있는데요. 뭐 전직 장관 출신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메시지 같은 걸 함께 봐준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처음 몇 번에 이렇게 강력한 메시지를 쓰는 것은 굉장히 강한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만 모든 사건마다 이렇게 축약어를 만들어내고 유행어를 만들듯이 하는 것은 자칫 굉장히 무거운 사안을 좀 희석시킬 수 있다. 그런 위험성도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한국당 차원에서는 기존에 대여 투쟁을 하는 데 있어서 릴레이 단식 농성에서 저는 마찰은 났던 게 떠올라요. 물론 이 농성 자체가 매우 중요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식이라는 단어를 잘못 썼다가 역풍을 맞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 있어서 대여 투쟁의 고삐를 쥐되 이런 단어 하나 사용을 만드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실제적으로 이 지지자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실질적으로 지금 문재인 정부가 만약에 독선을 하고 있다면 그것을 견제하기 위한 현실적인 조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은 고민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나경원 원내대표의 저런 표현을 떠나서 제기한 문제들이 완전히 없는 문제를 만들어낸 것은 아니다. 충분히 야당 원내대표로서 한 번은 지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특히나 이 조조남매, 뭐 조조라인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유독 청와대에서 조국 수석이나 조현옥 인사수석에 대해서만큼은 단 1.1획의 비판도 허용하지 않으려는 듯한
좀 과하게 지키려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도 그 부분이 문재인 정부의 아픈 손가락이 아닐까 싶어서 더 치열하게 공격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 네. 정상적으로 이런 인사검증 미비 사태가 발생했을 때 민정수석이 검증을 조금 더 철저히 하겠다, 유감이다 표현한다면 이렇게까지 공방이 깊어질 일은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그 한마디 사과를 안 하고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이 또 기자들에게 대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비호를 하니까 야당에서도 저럴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지 않은가 싶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한 게 뭐냐, 청와대의 오기 정치 같은데 이거를 조로 맞서는 게 적정하냐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이종원 평론가님. 저는 방송 작가를 영입했다의 한 표. 그렇군요. 예. 뭐 보면 상당히 좀 재미난 표현들이 지금 이제 많이 등장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예. 그리고 뭐 어찌됐건 전달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저렇게 하는 거라고 좀 보고, 저는 길게 보면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금부터 벌써 대권 행보에 시동을 걸었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네. 어찌됐건 그런데 문제는 뭐냐? 과유불급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하루에 한 건도 사실은 많아요. 그런데 네. 지금 하루에 어떤 때는 막 대여섯 건의 지금 신조어를 쏟아낸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너무 많으면 이렇게 속된 말로 이게 입력이 안 돼요. 네. 그죠? 자, 그런 부분을 좀 잘 전략적으로 고려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사실은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중요한 그 메시지, 신조어로 뭐 키워드로 한두 마디 이런 것은 2, 3일에 한 건 정도만 해도 사실은 많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성환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도 뭐 생각은 비슷한데요. 과유불급이라고 하는 비유가 딱 맞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정치인은 메시지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정치는 결국 말을 통해서 하는 것이니까요. 근데 그 말이라고 하는 게 어떤 한 사안에서 확실하고 네. 아주 명징하게 규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 눈높이에 맞출 수 있을 만큼 아주 쉽고 간결해야 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가 쏟아내는 말을 보면요. 별로 먹을 거 없는 한정식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젓가락이 네. 잘 안 가는 거예요. 뭐 어떤 음식에 젓가락을 대야 될지 잘 모르는 네. 이거는 오히려 메시지 관리에서 실패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